네, 안녕하세요. 2022년 디지털 기반 교수학습 사례 나눔 콘서트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경기도 교육정보기록원 교육연구사 황지연입니다. 오늘부터 매주 화요일 총 4회의 사례 나눔과 마지막 5회째인 6월 29일 수요일에는 간단한 포럼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오늘 그 첫 회를 시작합니다. 전면 등교 이후 선생님의 교실은 어떤 모습이신지요? 학생들과 오늘 어떤 학생 주도적인 활동을 하셨을까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한 수업은 코로나 이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달라진 점이 있다면 그 변화의 가속도인데요. 우리 아이들과 학부모님들은 원격 수업 속에서 플랫폼이나 에듀테크를 활용한 온라인 수업을 이미 선생님들의 노력으로 경험을 하게 되셨고, 앞으로의 교육 흐름에서 1인 1디바이스를 활용한 학생 주도형, 학생 맞춤형 디지털 기반 교육이 더 강화된다는 점은 모두들 알고 계실 텐데요. 이 흐름의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점이 우리 선생님들께는 고민의 지점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더욱 우리 선생님들께서 더 변화에 민감하게 대처하시고 나름대로 성장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죠. 오늘 이 시간은 현장에서 직접 디지털 기반 교사학습 사례들을 만들고 학생 주도적인 활동에 플랫폼이나 적절한 에듀테크를 활용하려고 노력하시는 선생님들, 그리고 그 노력 속에서 어려운 점을 극복하거나 노하우, 팁 등을 함께 공유해 주실 내 옆에 교실 선생님들을 모셨습니다. 이 사례들이 훌륭하니 이렇게 하세요 라는 시대는 이제 지난 것 같아요. 아이들에게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아이들이 특별한 존재인 것처럼 모든 선생님들은 다 전문가이시고 각 분야에 좀 더 집중하시는 부분이 있으실 텐데, 여기 사례를 나눠주시는 선생님들은 특별히 에듀테크 활용 분야에 관심을 갖고 시간을 투자하셨고, 또 작은 사례라도 흔쾌히 공유하고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참여를 해주셨고요. 더 훌륭하게 잘하시는 많은 선생님들, 또 학년별로 또 함께하시는 그런 멋진 사례들이 있으실 텐데, 제가 다 발굴하여 모시지 못해서 죄송한 마음이고요. 혹시 좋은 사례들 있으시면 부담 갖지 마시고 주저하지 마시고 주변 선생님들께, 또 경기도 선생님들께 나눠주실 마음만으로도 너무 훌륭하시니까요. 저에게 개인적으로 추천해 주시거나 연락해 주시면 많은 분들께 좋은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더불어 등교 수업이 진행되면서 그동안 열심히 사용했던 이학스터나 EBS 옹크를 어떻게 지속적으로 활용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도 있으실 텐데요. 교육부 방향은 앞으로 공공 플랫폼에서 학생들 활동들이 디지털화되어서 나이스와 연계하는 플랫폼, 이것을 지금 개발을 한창 하고 있는 중이고요. 따라서 공공학습 관리 시스템을 포함한 공공 플랫폼을 학생 데이터 축적의 플랫폼으로 두고 적절한 에듀테크를 연계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입니다. 우리가 지향해야 될 점이 있는데요. 화려한 기술의 향연을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학생 주도 수업을 설계하고 이를 운영하는 것에 초점을 두시고, 이를 실현하는 데 학생들 협업을 지원해 주는 에듀테크, 학생들의 표현을 활발하게 해 주는 데 도움이 되는 에듀테크, 산출물 제작하는 데 도움을 주거나 기록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이런 기술들을 적절하게 효과적으로 수업 단계에 맞춰서 활용하는 그런 것이 지향점입니다. 다양한 에듀테크를 섭렵하고 분석하고 종합해서 잘 활용하시는 것도 물론 너무 훌륭하신데요. 또 잘 사용하시는 한 가지 정도를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하는 수업을 운영하시면서 익숙해지시는 그 자체가 중요하시기 때문에 활용해 보시면서 점점 지평을 넓혀 나가시고 나만의 사례를 만들어내는 것이 한 가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사례 나눔 해주실 선생님들 소개해 드릴 건데요. 금신초 이하람 선생님, 은광초 정민우 선생님, 파평초 이현길 선생님, 금신초 이신현 선생님이십니다. 순서대로 한 분씩 모셔서 사례도 듣고 질문도 드리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실시간 채팅창에도 질문 올려주시거나 또 의견 주시면 저희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저희 금신초 이하람 선생님을 먼저 모셔볼 건데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목소리 잘 들리십니다. 아이들 가르치시고 금방 들어오시느라고 고생하셨을 텐데요. 오늘 아이들과 어떤 활동이 제일 기억에 남으세요? 갑자기 급 질문을 드리니. 네.
오늘 옆반이랑 배구 시합하고 왔는데 아, 네. 져가지고 애들이 우울해하는 게 가장 기억에 납니다. 아, 우울해했구나. 네. 아, 그렇구나. 네. 오늘 아이들과 했던 여러 가지 활동들 선생님들께 나눠 주실 건데요. 특별히 선생님들께서 좀 요 부분에 집중해서 들으셨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있으실까요? 저는 굉장히 다양한 사이트를 소개해 드릴 건데 보시면서 부담 갖지 말고 그냥 한 번씩 해보셨으면 그냥 이런 게 있구나 하고 한 번씩만 해보시면 다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있구나라는 거에 초점을 맞춰서 이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선생님께서 직접 활용하셨던 것 중에 좀 효과적이었던 것들을 이제 오늘 소개를 해 주실 것 같아요. 그럼 저희가 집중해서 잘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교실 속 다양한 에듀테크 활용 수업, 구글 도구랑 여러 가지 다양한 사이트를 활용해서 인공지능 수업을 한 사례들을 발표할 금신초등학교 교사 이아람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스타트를 끊게 되어서 좀 부담스럽긴 한데 이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인공지능 교육은요, 알파고가 이세돌 9단을 이기면서부터 교육의 필요성이 언급되어 왔고, 지금 이제 교육과정으로 운영하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인공지능 교육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지금 과목 수업하시는 것처럼 시중에 나와 있는 다양한 자료, 교재, 사이트들을 이용해서 수업하시면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2년 동안 인공지능 교육 선도학교를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인공지능 수업을 해봤는데, 뭐 교재, 도구, 기업에서 개발해 놓은 다양한 사이트, 키트, 보드, 정말 다양하게 많이 해봤는데, 이제 하면서 느낀 게 특별히 뭐 이게 좋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만한 도구가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요즘 나오는 거 너무 다 좋고 효과적이고 사용하기도 편리하게 되어 있어서 여러 과목이랑 융합해서 그때그때 시기적절하게 다양하게 교육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선생님들이 이제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야 되니까 그게 좀 부담으로 닿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이제 무언가 배운다는 게 머리 아프실 수도 있지만 생각보다 특별한 노력이나 시간이 많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시간 딱 내서 관련 연수 들으시든지 아니면 책이나 유튜브 이용해서 또는 직접 그냥 들어가서 경험해보면은 바로 익숙해지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재미있는 인공지능 수업 이렇게 진행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이제 제가 해봤던 수업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같이 실습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시간이 짧기 때문에 오늘은 사례만 이렇게 발표를 하고요. 보시면서 더 배우고 싶으시거나 활용해보고 싶으신 거 있으면 메모해 놨다가 다른 연수에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작해 볼게요. 먼저 이제 구글에 있는 구글 도구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구글 도구들은요, 저희한테 익숙한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구글에 들어가서, 크롬에 들어가셔서 구글 앱 메뉴를 클릭해 보시면 정말 이렇게 많은 도구들이 있습니다. 설문지, 스프레드시트, 문서, 프레젠테이션,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MS 오피스나 한셀, 한시오 같은 한 오피스 등과 호환해서 사용할 수 있는 도구들인데요. 거의 사용법이 비슷해서 쉽게 사용하실 수 있고, 설문지 같은 경우는 만들어 보지 않으셨어도 응답해 본 경험은 많으실 거예요. 출석 체크 같은 것도 그렇고요. 온라인 수업에서 많이 사용하시는 클래스룸이라든지 외장하드 대신 USB 대신 사용하는 드라이브, 온라인 수업용인 미트, 그 외에도 지메일이나 캘린더, 사이트 도구 등이 많이 사용되고요. 또 수업 시간에 다른 친구들의 작품을 감상하거나 또 뭐 공유할 수 있는,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젠보드 같은 것도 많이 사용하는 도구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도구들을 수업에서 사용하면 상당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고, 이런 도구들은 인공지능 수업뿐만이 아니라 모든 과목 수업에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한번 다 익숙해져 놓으시면은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이제 제가 이런 구글 도구들을 이용해서 인공지능 수업했던 사례들을 말씀드려 볼게요. 먼저
인공지능 수업에서는 데이터 학습이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데이터를 모아서 분석하고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짜보는 그런 수업을 진행했었는데요. 추천 시스템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선생님도 유튜브 보시면 알고리즘이 내가 좋아하는 영상을 제일 상단에 올려주기도 하고, 쇼핑에 들어가면 내가 필요한 물건을 어떻게 알았는지 상위에 노출해 주잖아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인공지능이 제가 좋아하는 영상이라든지 소비 습관, 패턴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나타내 주는 건데, 그런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주 간단하게 인공지능 그 알고리즘을 이해해보는 시간으로 수업을 해본 거고요. 모둠별로 주제를 정해서 그 주제 내에서 친구들이 좋아하는 카테고리를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문서로 보시면 지금 보시는 건 이제 드라마를 주제로 한 데이터 학습이에요. 친구들이 봤던 드라마 중에 좋아하는 드라마, 그다음에 재밌어한 드라마 이런 걸 토대로 새로운 드라마를 추천해주는 그런 수업이었습니다. 이 수업에서는 이런 스프레드 시트를 활용해서 이 문서를 친구들이랑 공유했고, 이 문서에 들어와서 자기가 좋아하는 드라마에 표시를 하고 더 좋아하는 드라마를 이렇게 써주면 그걸 분석해서 데이터를 모아서 어떤 드라마를 추천해줄지 고르는 그런 수업이었고요. 이 수업도 나중에 자료들이 어디 있는지 말씀드릴게요. 재미있게 했던 수업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는 드라마가 주제였는데요. 또 다른 주제들로 많이 해봤고요. 그 다음은 프레젠테이션 도구예요. 이 프레젠테이션 도구는 파워포인트, PPT, 한쇼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구글 도구는 무료로 사용하고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업무용이 아닌 수업용으로 더 잘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방금 스프레드 시트로 했었던 그 추천 시스템을 아이들이 정리해서 프레젠테이션 발표 자료로 만든 거거든요. 데이터를 모아서 분석을 한 다음에 발표 자료를 만들어서 친구들 앞에서 이렇게 이거는 이제 다른 모둠인데 신발을 추천해주는 프로그램이었어요. 이 프레젠테이션 도구를 활용하면 이제 모둠별로 한 프레젠테이션에 들어가서 공유해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무임승차하는 학생이 없이 골고루 모두가 열심히 자기 파트를 맡아서 자료를 만들게 된다는 좋은 점이 있습니다. 이 도구는 이런 인공지능 수업뿐만이 아니라 어떤 과목에서도 사용할 수 있어서 굉장히 유용한 도구 중에 하나예요. 아이들한테 그 사용법을 간단하게만 알려주면 멋진 발표 자료를 잘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뭐 필라랑 아디다스를 좋아하는 친구에게 뉴발란스를 추천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수업을 진행했었습니다. 그 다음 도구는 설문지예요. 이 설문지도 스프레드시트랑 마찬가지로 데이터를 모을 때 유용합니다. 스프레드시트는 그 문서에 직접 들어가서 데이터를 각자 입력을 할 수 있고, 이런 설문지는 이 링크를 친구들한테 보내고 친구들이 응답을 해주면 그 응답을 스프레드시트 파일로 따로 받을 수가 있어요. 그걸 보면서 분석을 할 수 있고요. 이 수업은 이제 친구들의 행복도를 조사해서 데이터를 분석해 본 데이터 학습이었어요. 이제 5학년 학생들은 언제 행복하고 무엇을 할 때 행복하고 그런 걸 데이터를 모아서 간단한 데이터 수업을 이제 첫 시간 도입으로 해보았는데, 학생들이 이 설문지를 직접 만들고 공유하고 응답하면서 통계를 분석하는 것도 굉장히 재미있게 참여했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도구는 사이트 도구인데요. 이 사이트 도구는 홈페이지를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전에 제가 학생 때만 하더라도 홈페이지는 그 HTML인가? 그걸 이용해서 만들었었는데, 지금은 아주 간단하고 직관적으로 키보드랑 마우스만 간단하게 움직이면 만들 수 있습니다. 보여드리는 사이트 도구는요, 인공지능 수업을 하고 그때그때 수업한 내용을 모아서 정리를 해놓은 건데요. 이렇게 보시면 그 시간에 했던 수업들을 이렇게 배움노트 형식으로 친구들이 정리한 내용, 인공지능 교육에 대해서 배운 것들, 자기가 조사한 것들 이렇게 해서 이걸 계속 모으게 되면 그 친구만의 포트폴리오가 완성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이트 도구는 선생님들이 학급 홈페이지나 자료를 공유하는 목적으로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 도구도 과목에 상관없이 수업을 진행할 때 매우 유용한 도구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구글 도구들은 꼭 인공지능 수업
아니더라도 어떤 수업에서도 사용하실 수 있어서 익혀놓으면 유용하고요. 선생님들 아마 많이 사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번엔 젠보드입니다. 젠보드는 이렇게 화면에 보이는 식으로 친구들끼리 의견을 교환할 때 많이 사용을 해요. 예전에는 칠판에 포스트잇 붙여가지고 의견을 모으고 이렇게 교환하고 했잖아요. 그것처럼 온라인상에서는 젠보드로 같은 수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 페이지 내에서 문서를 같이 작성하게 되면 내 의견뿐만이 아니라 다른 친구들이 어떤 의견을 냈는지, 그다음 다른 친구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고, 이 포스트잇들도 뭐 찬성 반대 이런 식으로 움직여서도 구성을 할 수가 있어서 서로에게 많은 도움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특히 막 의견이 없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도 이런 데서 쓰게 되면 다른 친구들 거 읽어보고 아 저런 생각도 있구나 하면서 자기 생각을 붙여서 만들 수 있어서 좀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이제 패들렛 도구입니다. 젠보드랑 마찬가지로 의견을 교환하기도 하고 자료를 공유하기도 해요. 내가 만든 자료를 올릴 수도 있고 조사한 내용을 공유하기도 하고 패들렛도 아마 많이 사용하실 거예요. 저는 의견을 교환하거나 완성품을 올리는 그런 용도로 많이 사용합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이제 제가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해서 수업을 하면서 그 의견에 대해서 쓴 패들렛 페이지고요. 친구들이 올린 글을 보면 더 깊이 생각할 수 있거나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어서 좋습니다. 이것도 어떤 수업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제가 지금까지는 이제 간단하게 구글 도구들 어떻게 사용하면 될지 말씀드렸는데 지금까지는 이제 인공지능 수업뿐만이 아니라 다른 수업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도구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지금부터는 인공지능 수업을 할 수 있는, 인공지능 수업만 할 수 있는 그런 사이트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기업에서 개발해 놓은 사이트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사이트들을 몇 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일 유명하고 쉽고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는 티처블 머신이라는 사이트입니다. 티처블 머신이라는 사이트는 인공지능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배우는 머신러닝, 즉 기계학습이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 건지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사이트인데요. 이렇게 들어가서 시작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이미지, 오디오, 포즈 이렇게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이미지 프로젝트를 시작하면요. 여기에 클래스 1에 이제 뭐 예를 들면 얼굴 인식이면 클래스 1에 저의 얼굴을 다 찍어서 샘플을 데이터를 모으고 클래스 2에는 다른 친구의 얼굴을 넣어서 데이터를 모으고 한 다음에 이렇게 모델을 학습시키면 그게 제 얼굴인지 친구 얼굴인지 해서 뭐 핸드폰 같은 데 있는 얼굴 인식 그런 시스템을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 데이터를 모으고 그다음에 모델을 학습하고 그 모델을 내보내서 결과물을 내는 모든 과정을 아주 간단하게 체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제일 좋은 점은 특별히 회원가입을 하거나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되고 제가 뭐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아도 직관적으로 딱 봤을 때 어떻게 하면 되는구나 라고 되어 있어서 사용하기 편리하고 쉽다는 점입니다. 이것도 제가 선생님들한테 한 5분 정도만 말씀드리면 바로바로 사용하실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간단한 사이트 중에 하나고요. 그다음 이걸 좀 더 심화하면 머신러닝 폴 퀴즈에서 심화 수업을 할 수 있는데 방금 보셨던 티처블 머신이랑 비슷하게 기계학습을 하고 난 후에 이번에는 거기서 그 머신러닝 후에 그 데이터로 다른 프로그래밍까지 해볼 수 있는 사이트거든요. 그래서 스크래치 기반으로 되어 있어서 초등학생들도 데이터 학습 그리고 그 데이터를 이용해서 게임까지 만들 수 있도록 아주 쉽게 잘 구성되어 있어요. 굉장히 재밌게 수업을 할 수 있는데 근데 이 사이트는 좀 사용법을 공부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리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야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데 절차가 조금 있어서 수업을 하기 위해서는 좀 준비가 필요한 사이트입니다. 아까처럼 간단한 사이트는 아니고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데이터를 모아서 똑같이 이렇게 이미지 데이터를 훈련하고 학습하고 평가한 다음에
이 모은 데이터를 가지고 스크래치로 데이터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데이터를 모아놓지 않아서 나오진 않는데 그래서 스크래치까지 연동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좋은 사이트고 그래서 이 인공지능 좀 심화 수업을 하실 때 뭐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좀 선도학교에서 심화된 수업을 할 때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엔 오토드로우라는 사이트인데요. 이 사이트는 초등학교 저학년도 충분히 체험을 할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저학년도 쉽게 할 수 있어서 이렇게 오토드로우 검색해서 들어가시면 이건 제가 그려놓은 그림인데요. 새 그림으로 시작을 하면 제가 어떤 그림을 그리면 그 그림이 어떤 내가 무엇을 그리고 있는지 인공지능이 확인해서 예시 그림을 주고 그 예시 그림을 이용해서 미술 작품을 만들어 보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멋진 작품을 만들 수 있어서 예를 들어 제가 집을 그린다 하면 집을 이렇게 그리면 저는 이렇게 못 그렸잖아요. 근데 이 집에 관한 샘플들을 이렇게 많이 줘요. 그래서 이 중에서 내가 원하는 집을 하나 골라서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배치하고 색칠까지 하면은 어떤 멋진 작품이 완성되는 그런 도구고요. 미술 시간과 연계해서 작품을 만들어 보면 아이들이 재미있게 참여하기도 하고 굉장히 멋진 작품을 만들어내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이 오토드로우도 회원가입이나 로그인이 따로 필요 없어서 자투리 시간에 활용하기 좋은 사이트입니다. 다음에는 이제 정말 유명한 퀵 드로우입니다. 이거는 이제 거의 대부분 아실 것 같긴 한데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가지고 와봤는데요. 이 사이트도 저학년 1학년부터 고학년까지 재미있게 할 수 있어요. 저 1학년 데리고 6학년 데리고 다 해봤는데 다 너무 재미있게 했고요. 제가 이 화면에 퀴즈를 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시작하기 버튼을 누르면 이제 구름을 그리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제가 구름을 그리면 이제 인공지능이 알겠어요. 구름 맞죠? 구름인지 이제 확인을 천장 선풍기? 너무 어려운데요. 뭔지 알 것 같아요. 동그라미 또는 블루베리 또는 바퀴 너무 무슨 그림인지 잘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다고 하네요. 이거는 이렇게 뭔지 알 맞추도록 것 그리는 같아요. 건데 제가 양과. 그림을 잘 못 그려서 못 맞추면 그냥 넘어가고 무슨 그림인지 모르겠네요. 마커? 너무 어렵네.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리면서 인공지능이 내가 어떤 그림을 그리는지 맞추는 거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데이터 학습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그린 데이터들을 열심히 모아서 내가 그리고 있는 게 무엇을 그리고 있는지 맞춘다는 역시 데이터 학습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사이트인데 대부분 다 맞추는데 오늘 나온 건 좀 이상하네요. 원래는 거의 처음에는 쉽고 하면 할수록 어려워지더라고요. 또 한 시간 동안 재미있게 수업을 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다음에 딥드림 제너레이터, 딥드림 제너레이터라는 사이트인데요. 이 사이트는 사진을 그림처럼 바꿔주는 예술 작품을 만들어주는 그런 사이트예요. 이것도 미술 시간에 작품 감상 이런 거랑 이제 연계해서 사용을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사진을 이렇게 생긴 색감이랑 합성해서 이런 작품을 만들어내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진 찍어 놓은 걸 이런 색감이랑 합성하면 이런 작품이 되고 그래서 이것도 이제 융합해서 사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이 이 색감을 이용해서 작품을 만들어주는 요새는 미술 작품도 다 인공지능이 그려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미래에 사라질 직업 중에 이렇게 똑같이 그리는 화가 있잖아요. 그런 거 없어질 거라고 하긴 하는데 이제 이 사이트는 좀 로그인을 해야 되고 합성을 하는데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제가 여기 중에서 어떤 느낌으로 할 건지 고를 수 있고 아니면 제가 또 다른 스타일을 만들 수도 있고요. 이런 스타일 제가 어떤 사진을 선택해서 저희 반 학생들 인공지능 수업하는 사진인데 이 사진을 좀 이런 느낌으로 만들어 보고 싶다. 이런 느낌으로 만들어 보고 싶다 해서 선택을 해서 합성을 누르면
네, 만들어지는데 이제 파일이 없다고 나오네요. 그래서 이렇게 파일을 합성할 수 있는 그런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예술 작품처럼 완성품이 나와서 미술 시간에 활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는 워드 클라우드 생성기인데 이런 화면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데이터들을 입력하면 가장 많은 데이터가 있는 단어부터 이렇게 크기별로 나타나는 그런 사이트고요. 앞서서 보셨던 스프레드시트나 설문지로 모은 데이터를 워드 클라우드에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면 하트 모양, 별 모양, 동그라미 모양 이런 모양으로 입력을 하면 결과를 이렇게 한눈으로 그림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뭐 예시 작품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양하게 글씨로 데이터를 모은 빅데이터에서 많이 사용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데이터를 모아서 그림으로 나타내는 재미있는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모아서 그림으로 나타낼 때 유용하게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것도 굉장히 유명한 code.org라는 사이트인데 인공지능의 데이터 학습에다가 윤리적인 사용까지, 인공지능의 윤리적인 문제까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사이트입니다. 온라인 코딩 파티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있어서 보신 적 있을 거예요. 들어가서 AI for Ocean 이제 단계가 있거든요. 단계가 있어서 바닷속에 버려진 쓰레기들을 분리수거하는 내용으로 학습을 진행할 수 있고 단계별로 진행해서 데이터 학습에 대해서 이해하기 정말 좋은 프로그램이고요. 저학년들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완료하고 나면 인증서까지 주기 때문에 인증서를 공유하면서 자신감과 성취감까지 맛볼 수 있는 그런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여러 가지 수업한 거를 빠르게 보여드렸는데요. 그래서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그래서 제가 인공지능 교육을 하면서 참고하는 책이랑 자료들을 탑재해 놓은 사이트를 모아놓은 사이트 도구인데요. 제가 이거를 이렇게 모아놨는데 저도 수업 자료를 어디서 찾지 할 때 교육 자료에 들어가서 이거는 에듀넷 티클리어에 있는 인공지능 자료고요. 한국과학창의재단 자료고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중심사회 인공지능 교재도 있고요. 영재교육 사이트에도 이런 인공지능 수업을 할 수 있는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것도 있고 캐리스에서 제공하는 것들도 있어서 제가 이 사이트를 공유를 하면 선생님들이 인공지능 수업을 하시다가 필요한 일이 있으실 때 들어와서 이렇게 들어가서 이제 자료를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 질문이 좀 있는데 질문을 보면 이제 몇 학년 저는 이제 대부분 5, 6학년 대상으로 수업을 했어요. 근데 간간히 2학년, 3학년 대상으로도 저학년이 활용할 수 있는 사이트로 단기적으로 수업을 했는데 이거 말고도 언플러그드로도 할 수 있는 그런 수업들도 많이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든 이 자료랑 이 사이트는 공유를 해주실 거고 공유를 해주셨고 그다음에 그 자료는 네, 다 공유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 시간이 굉장히 빠르게 지나갔네요. 그래서 또 더 자세하게 아시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나중에 지식센터에도 관련 강의가 있으니까 많이 관심을 가져주세요. 다음 강의는 이제 또 정민우 선생님이 망고보드랑 미리 캔버스 이용한 거 재밌게 해주실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제가 네. 이하람 선생님 보내드리기 전에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 이하람 선생님의 말씀을 좀 듣고 싶은데요. 네. 지금 이제 시간이 부족해서 이것저것 사용하셨던 그 여러 가지 선생님들이 좀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인공지능 도구나 그 에듀테크들을 얘기를 해주셨는데 가장 기억에 남으시는 인공지능 활용 그 수업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어떤 수업 흐름이 있으시면 그 얘기를 한번 해주시고 선생님들한테 그 인공지능 활용 수업에서 어떤 그
주의하셔야 될 거나 조금 선생님 팁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도 사실 처음에는 중구난방으로 이것저것 해보는 식으로 수업을 해봤는데요. 아무래도 하다 보니까 제일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 추천 시스템처럼 좀 시간을 가지고 단계별로 해가는 프로젝트 활동이 굉장히 기억에 많이 남고 아이들도 좋아했고 이해가 더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거는 제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힘들었지만 이제 아이들한테는 그게 가장 기억에 많이 남았고 좀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서 이제 방금 제가 공유해드린 사이트에 뭐 여러 가지 교재들 있잖아요. 그 교재들 안에 보면 좋은 프로젝트 수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막 5, 6차시에 걸쳐서 할 수 있는 그런 걸 좀 연구해서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아까 그 스프레드시트 활용해서 인공지능까지 연결하셨던 그 수업은 그 프로젝트 수업으로 이렇게 그 주제를 엮어서 하신 내용일까요? 네, 맞아요. 그리고 그 관련 내용도 제가 자세히 기억은 안 나는데 제가 공유해드린 그 어느 교재에 있거든요. 네네네. 네, 그래서 여기 찾아보시면 다시 보여드리면 여기서 제가 이런 한국과학창의재단에 있는 스팀 교육 자료에서 여기 보면 인공지능 활용한 그런 수업 사례가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 보면 네네. 사시에 걸쳐서 할 수 있는 그런 수업들이 많이 있어서 여기서 많이 했는데 그게 제일 재밌고 도움도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거기서 인제 아이디어를 얻으셔서 우리 반 학생들에 맞게 또 인제 재구성하셔서 운영을 하신 것 같아요. 네. 우리 이하람 선생님 강의는 다음에 제가 더 길게 수업을 어떻게 운영하셨는지를 쪼끔 더 자세하게 들으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하람 선생님 보내드리면서요.